5일 연속 뉴욕시 전철에서 범죄가 발생하자 뉴욕 주지사가 강력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10대 5인조 연쇄강도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5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가 100세를 맞은 석진이 어머님을 위한 축하잔치를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5일 연속 뉴욕시 전철에서 범죄가 발생하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시 전철 시스템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산채로 불태워 살해한 사건에 이어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로 사람을 밀쳐 떨어뜨리게 하고 이틀 사이 3건의 칼부림이 발생해 뉴요커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컬 주지사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3일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끔찍한 사건들 중 다수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치료받지 않은 사람들이 연루됐다며 뉴요커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달에 발표할 예정인 새 예산안의 뉴욕주의 비자발적 입원 제도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더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대신 정기적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게 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 외래 치료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캔드라 법안도 수정해서 소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10대 5인조 연쇄강도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경찰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탑승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경은 3일 최근 브루클린 전철에서 탑승객을 대상으로 연쇄강도 범죄를 저지른 5명의 10대 남성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10대 승객들을 대상으로 강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첫 사건은 지난달 2일 오후 4시 10분경 브루클린 플랫부시에서 발생했습니다. 3명의 10대 용의자들은 14세 피해자를 뒤에서 접근해 칼을 보여준 뒤 그의 겉옷과 지갑을 요구했습니다. 3일 뒤인 5일 오후 3시 35분경 미드우드 지역에서 5명의 용의자들은 같은 수법으로 14세 목에 칼을 대고 $2,000 상당의 스웨터와 운동화 그리고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도 14세 피해자의 신발과 핸드폰을 훔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현재까지 4개의 사건이 같은 범인들로 추정된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징수가 오는 5일 일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뉴저지주 정부가 연방법원에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연방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저지주 정부는 지난달 31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5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맨해튼 교통혼잡세 징수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를 대리한 랜디 마스트로 주법무 장관은 맨해튼 교통혼잡세는 뉴저지 주민에게 이중으로 통행료를 받는 것이므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저지 출신 조쉬 고트하이머 연방하원의원은 어제 뉴저지 주정부와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특히 북부 뉴저지 주민들을 보호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트하이머 하원의원은 버겐 카운티 등 북부 뉴저지 주민들이 뉴욕의 교통 문제로 심각한 대기 오염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호흡기, 폐질환 위험에 시달린다며 뉴욕 주민들에게 이에 따른 세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뉴욕주 정부는 만약 연방법원이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면 영구적으로 좌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레오 고든 뉴저지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고속도로 관리국에 오는 17일까지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교통혼잡세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대로라면 5일 새벽 0시부터 징수가 가능합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가 100세를 맞은 석진이 어머님을 위한 축하잔치를 펼쳤습니다. 센터는 3일 올해로 100수를 맞은 석진이 어르신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20여 명의 센터 직원들과 회원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석진이 어머님을 위해 백수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석진이 어르신은 이날 KCS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의 보살핌과 격려에 감사하다며 더 열심히 데이케어를 다니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렇게서 10년 넘게 나오면서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좋은 음식과 상갈 음식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았고 또 하나님 은혜고 앞으로 제기에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애쓰신 거 이거 감사함으로써 더 열심히 대기어 다니겠습니다. KCS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는 현재 퀸즈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 내 위치해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지난달 31일 가상화폐 테라 사기범 권도형을 미국으로 압송했으며 권 씨는 어제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연방검찰은 2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권도영 씨의 인정신문에서 지난달 31일 몬테니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권 씨를 몬테니그로에서 미국으로 압송,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이날 유명 변호사 4명 이상을 변호사로 선임한 뒤 인정신문에 출석,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 씨를 가상화폐 사기 혐의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날 다시 78페이지 분량의 새 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자금 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했습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폼을 만든 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이하로 떨어지자 자신과 계약한 회사를 통해 테라를 대량 매입, 가격을 올린 뒤 투자자들에게는 테라가 자동 회복 능력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증권 사기, 통신망 사기, 상품 사기 등 9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형량은 130년에 달합니다. 권 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민사벌금으로 45억 5,400만 달러를 자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권 씨는 테라 사기와 관련 현재 신현성 등과 함께 한국에서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한국 최대로 펌 김앤장이 변호사로 선임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뉴올리언스 차량 테러 범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추종자로 드러난 것과 관련 우리는 집요하게 IS와 다른 테러 조직을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자신 임기 중 연방판사 235명에 임명한 것에 대한 기념식 석상에서 이같이 밝히고 테러리스트들은 미국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 용의자 자바르가 차량 테러를 감행하기 몇 시간 전 테러 현장 근처에 아이스박스 2개의 폭발물을 설치하고 원격 조종 장치를 차량에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테러 용의자 자바르는 지난해 12월 30일께 텍사스 휴스턴에서 F150 트럭을 렌트했고 이후 뉴올리언스까지 운전하며 IS를 지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자바르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약 90분에 걸쳐 5개의 동영상이 올라왔고 가족을 해치겠다는 내용을 비롯해 IS 합류 주장, 유언으로 보이는 말 등이 영상에 담겼다고 FBI는 전했습니다. FBI는 현재까지 약 400건의 대중 제보를 받았다며 뉴올리언스와 미국 전역 단위로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오늘 출범한 119대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가장 우선해서 다뤘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2일 119대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과 하원 운영 방식을 소개하는 규정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지도부가 명시한 12개 법안에는 유권자가 연방선거에서 투표할 때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민 상태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이주민이 성범죄나 경찰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화재법인 프래킹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도 우선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에 대해 낙태 시술에서 생존한 아기를 돌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각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달 내란 혐의로 탄핵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바이든 대통령 부부에게 여러 차례 선물을 했으나 일부 선물은 부패 우려로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공무부가 어제 연방관보에 공개한 2023년 연방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목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26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7,100 상당의 사진 앨범 자리키 세트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고가의 선물이지만 이를 받지 않으면 상대방이 당황할 것을 우려 선물을 받았다. 이 선물은 국립기록물관리소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 $1,760 상당의 달 모양 주전자와 구절판을 선물했으나 바이든 여사는 달 모양 주전자는 국립기록물보관소에 인계한 반면 구절판은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폐기한다는 규정에 따라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는 2023년 11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 $554 상당의 케이스 브랜드의 화장품과 담요를 선물했지만 바이든 여사는 화장품 및 담요가 부패하기 쉬운 품목이라며 이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중 최고가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선물한 7.5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로 $20,000 상당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질 바이든 여사에게 $14,063 상당의 브로치를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미국 공무원들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480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부 정치인들은 그 이하의 선물을 받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은행 지급준비금이 202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3조 아래로 떨어지는 등 시중자금이 줄어들에 따라 양적 긴축이 조기에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의 지급준비금은 올해 1월 1일 기준 $2조 8,90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일주일 전보다 $3,260억 달러 줄어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주간 감소폭은 2022년 이후 2년 반 만의 최대 규모입니다. 연말에 지급준비금이 대폭 감소한 것은 은행들이 환매 조건 부채권 재투자 등 자금 지급 등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급속히 축소됐습니다. 특히 연준은 금융 시스템에서 잉여 자금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은행들도 연준에서 빌린 단기자 금융자 프로그램의 긴급 대출 자금을 상환하면서 자동적으로 여유 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완충액을 포함해 은행권의 적정한 지급준비금이 $3조 에서 $3조 2,5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지급준비금이 이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시중자금을 계속 줄이는 이른바 양적 긴축을 끝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당시 각종 지원금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대폭 확대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자 보유 중인 국채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중의 현금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뉴욕연 방준비은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는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에 양적 긴축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5년 첫 포문을 열 새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가 오는 일요일 저녁 8시에 첫 방송됩니다. 일밖에 모르는 냉철한 CEO 지훈과 그런 대표를 밀착 케어해주는 완벽한 비서 은호로 따뜻한 로맨스 서사를 만들고 은호의 밀착 케어를 통해 어른이에서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는 따뜻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명실상부 로맨스 퀸의 명성을 자랑하는 한지민은 이전과는 다른 냉정한 얼굴을 장착, 연기 변신을 감행했습니다. 이준혁은 누구나 뒤돌아보게 하는 비주얼을 가진 것은 물론 인사지식 탑재, 정리정돈 탁월, 사고뭉치 특별 능력 케어 보유 등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한 비서 은후로 나도 이런 비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판타지를 자극합니다. 제작진은 나의 완벽한 비서는 그 어떤 로맨스 드라마보다 더 설레고
눈도 호강하는 완벽한 밀착 헤어 로맨스로 시청자들을 200% 만족시킬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며 2025년 새해를 기분 좋게 맞게 해줄 나의 완벽한 비서의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인 비백머시 의무총감 겸 공중보건 서비스 단장은 3일 알코올 음료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상품의 경고를 알리는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했다는 의혹에 관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총 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인 질 여사와 함께 오는 6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테러 현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현지 주민과 공무원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성명에서 US 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US 스틸 매각 불허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공사 중인 뉴욕시 최고급 호텔로 유명한 월도프 아스토리아에서 45세 인부가 6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뉴욕시 병원 공단에서 근무하는 천여 명의 의사들이 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트블루가 만성 비행 지연 문제로 연봉교통국으로부터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제트블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45차례 이상의 지연을 발생시켰습니다. 제119대 연방의회 의원 중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모르몬 등을 합한 그리스도교인의 비중이 87%, 유대교인의 비중이 6%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2일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최저 기온은 2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0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